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하락의 가능성은 없는지 다양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에 앞서서 조금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비트코인 반감기 모델입니다. 제가 이것에 따라서 상승장은 못해도 내년 6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락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반감기 이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락이 며칠쯤에 나오느냐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꽤나 컸죠. 거의 80%의 하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큰 하락은 370일 이후에 나왔는데요. 이 370일 이후에는 역시 또 큰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80%에 가까운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반감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짜잘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역시 처음과 같이 350일 부근입니다. 350일 부근에서 첫 번째로 큰 하락이 나와줬고, 이때 하락이 약 40% 정도의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0일 뒤에는 이제 420일 정도쯤에 한 번 더 하락이 크게 나와줬고요. 또 역시 40%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는 엄청나게 큰 하락, 약 84%의 하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사실 첫 번째 위기는 이 부근에서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 약 250일 이후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큰 하락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거의 30%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하락으로 돌입한 시기는 이제 330일 정도 부근입니다. 그때 시장 쇼크가 상당히 컸고 마이너스 56%나 하락을 하면서 아주 큰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큰 하락은 550일 뒤에 이루어졌고, 그 550일 뒤에는 약 80%가 빠졌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부근이랑 350일 부근, 그리고 500일 부근에서 조심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250일로 당기게 되면 약 크리스마스 정도 시기가 되는데요. 그럼 그 크리스마스 시기 때는 아주 큰 하락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10%에서 20% 정도의 큰 하락이 크리스마스 부근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되고, 가장 큰 하락은 이제 350일 부근, 이때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350일은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락, 상승장에서 가장 큰 위기, 한 30%에서 50%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회복하는 기간 가질 것이고, 그 기간이 불장의 마지막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하락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락을 고민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료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CBD 파이어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105K라는 아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물대가 다시 위쪽에 많이 쌓이는데요. 110K 부근에 아주 높은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매물대처럼 쉽게 뚫릴 매물대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CBD 차트에서 재밌는 부분은 역시 고래들이 계속 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미들도 완전히 팔지 않고 조금만 팔고 다시 따라붙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다만 전체 오도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새우들도 가격에서 조금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과연 개미들이나 새우들이 더 매수를 하면서 한 번 더 올려줄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물량 넘기기가 시작되면서 약간의 하락이 이어질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 체크해보도록 하죠. 매물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에 이 90K 부근에 있는 높은 매물대를 제외하고는 위아래로 매물대가 크게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트리거가 되면 상당히 크게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역시 염두해 두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는 경우에 한번 방향이 정해지고 그렇게 가속화가 되면 천장 없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계속 매물대의 움직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맵 보도록 하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당장 위로는 이 108K에서 109K까지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아래쪽에 청산 물량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게 봤을 때는 103K부터 101K까지도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있고요. 쭉 줌을 당기면 아예 97K, 96K까지도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한 번쯤은 이제 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일에서 350일 사이에는 10%, 20% 하락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와줍니다. 그 시기 안에 겹쳐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그림이라면 그 정도의 큰 하락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그러니까 그러한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따졌을 때 지금 가격부터 청산 구간이 많은 구간까지만 내려도 10% 하락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시나리오입니다.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관점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점점점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카운팅 자체는 1, 2, 1, 2, 3, 4, 3, 4, 5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무빙들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이 임펄스의 마지막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저항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것을 다르게도 카운팅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1, 2, 3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3파동이 다 나오고 난 이후에 4파동이 A, B, C로 확장 플랫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한 파동이 남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15%,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0.38이나 0.5 구간까지 떨어지면 그러한 크기의 하락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겠지만 큰 하락이 예측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제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쪼개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나리오를 정말 잘 보여주는 확장 플랫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여전히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봉에서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의 이제 하위 분석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 파동, 그러니까 3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 파동 A 그리고 이게 B인데 W, X, Y로 진행 중에 있다 혹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장 플랫의 타겟가는 1.236에서 1.38 부근이기 때문에 108K와 110K 사이가 상승의 타겟가라고 볼 수 있고요. 살짝 미달한 상태이긴 합니다. 아마 오늘 도달해줄 거면 도달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A, W, X, Y로 B가 완성 그리고 C가 임펄스로 1, 2, 3, 4, 5로 진행이 되면서 최소한 이 A의 저점을 깨주는 91K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 라는 것이 4시간봉 확장 플랫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만약에 진짜 이런 구간까지만 도달만 해준다면 이 확장 플랫 타겟 안에서 시작된 하락은 최소 15% 하락이 될 것이고 더 떨어진다면 뭐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은 임펄스를 깨지 않는 선안에서 하락이 나와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러닝 프렛으로 계속 임펄스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연장선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표시를 해놨는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그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W, X, Y로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이 러닝 프렛으로 완성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상승 1, 2, 3, 4, 5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A, B, C로 러닝 플랫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 1, 2, 3, 4, 5로 진행이 되는 임펄스 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 A, B, C가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이 마무리된다 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가능한 카운팅이 뭐냐면 그냥 1, 2, 3, 4, 5가 진행된 이후에 여기서 그냥 조정 파동이 끝났다라고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새로 3파동이 시작되고 그 3파동은 1, 2, 1, 2, 3, 4, 5, 4, 5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더 상승이 계속해서 크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봉적으로 굉장히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임펄스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정배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파동이 이제 곧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타겟 구간들에 도달을 했을 때 상당히 이런 식으로 위로 뻗게 되면서 피날레가 나오게 되고, 그 피날레 이후에는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어떻게 매매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전부 다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8K부터 109K까지는 청산 구간이고요, 110K에는 매몰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103K부터 96K까지 전부 청산 구간이고 상당히 높은 유동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도 역시 많습니다. 101K 부근, 그리고 97K 부근이 가장 지지받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매물대는 90K 부근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한다면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구간은 하락이 가속되는 구간, 그리고 진정되는 구간은 90K 근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무리 지금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롱을 받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차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롱을 치는 것은 꼭대기에 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청산 구간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구간을 모두 흡수하고 난 다음에 힘을 잃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 뻗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110K 부근에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는다라는 느낌이 온다면 저는 여기서는 과감하게 숏을 쳐볼 것 같습니다. 손절은 3%로 접고 한 113K 정도에서 손절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게 먹는 구간 아닙니다. 무조건 크게 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손익비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냥 90K까지 딱 먹는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98K 부근에서 한번 절반 익절을 하고 더 밑에 왔을 때 전부 익절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속화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롱을 받기에는 너무 안 좋은 구간이고 무조건 숏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손절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짧게 잡고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 먹을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는 도저히 숏은 못 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역시 롱을 봐야 되는데, 롱을 보려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매수를 받으려면 최소한 98K에서 97K 사이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구간에 청산 물량 해소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97K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롱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런 90K 같은 구간까지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고 가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롱을 생각하기에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을 잡으려면 숏밖에 없고, 만약에 롱을 들고 있다면 익절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격 구간 안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